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직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장주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주를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마주 투자를 한다면은 잃을 때 잃더라도 대장주에서 잃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장주를 골라내고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신이라는 테마가 이번에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금요일에 보면은 이제 맥신이라는 또 새로운 신 신소재가 부각이 되면서 한 10종목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보이는데 오늘 이 맥신이라는 테마를 사례로 들어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대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맥신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요. 일단 거의 다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이 중에서도 어떤 것이 대장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장주를 알아차리는 단계로 첫 번째로는요. 시장의 민감도를 봐요. 시장의 민감도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재료가 뉴스가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급등하는 거. 어떤 재료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다 상한가를 갔지만 휴비스라는 종목은 분봉을 보시면은 어, 9시 42분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10시 3분. 네, 휴비스보다는 조금 늦게 갔죠. 나인테크를 보면은 얘는 이제 10시 25분. 네, 코닉보다도 조금 더 늦게 갔고요. 엑스펠릭스 같은 경우는 네, 10시 30분. 확연히 조금 더 늦게 갔죠.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네, 상한가 늦게도 갔고 중간에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슈비스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한 게 보이고요. 상승도 가장 빨리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시장의 민감도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민감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슈비스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의 민감도가 비슷했을 때는요. 두 번째로는 네, 저는 등락률을 봐요. 일단 상한가에 간 게 우선이고요. 상한가를 못 갔다면은 조금이라도 많이 오른 종목이 대장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거래대금을 보는데요. 당연히 거래대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종목이 더 대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을 때는 거래대금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휴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상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이상 몰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는 거래대금보다는 언제 먼저 갔느냐 이것을 우선순위로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 상한가가 가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티플렉스랑 센코를 비교한다면은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진 1000억 이상 터진 티플렉스가 센코보다는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맥신에서 대장주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고요. 네, 대장주를 뽑을 때는 딱 하나만 뽑기보다는요. 이렇게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저는 한 1, 2, 3등주를 뽑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슈비스, 코닉, 나인테크 이 셋 중에 네, 대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 테마도 굉장히 강했었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거든요. 한국 화장품이 저는 당연히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3연속 삼성이 나왔고, 2연상까지도 갔습니다. 또 제가 2등으로 본 거는 코리아나인데요. 코리아나는 두 번째 날 상가를 못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고, 근데 하지만 가지는 못했지만 한 대략 한 12% 오르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1,500억 정도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매매를 했는데 네, 급등을 놓쳐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3등주로는 이제 코스맥스를 봤는데 코스맥스를 코리아나보다 더 등급을 낮게 매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상한가를 이날 못 갔죠. 상한가를 간 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상한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는 굉장히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점수를 주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장주라고 제가 뽑은 것들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죠.
이제 여기 이제 절반도 깨지 않고 반등도 크게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마녀 공장부터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네, 한 2%밖에 오르지 않고 윗꼬리도 길게 나온 걸로 보아 이렇게 썩 이 추세가 강하지 않다라고 느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 추세가 좀 꺾인 모습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토니모리, 이치안불, 아모레지 이런 식으로 제가 낮은 등급을 매겼던 이 종목들은 실제로 매매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네,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아, 너무 오른 것이 무섭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덜 오른 이런 종목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테마주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고점이네 저점이네 이거를 나누기보다는 아, 이 테마주에서 무엇이 더 강하지? 이런 오히려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덜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는 크게 나오기 때문에요. 네, 테마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주를 선별하는 눈이 필요하고 그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맥신이라는 테마도 초전도체에 이어서 굉장히 강한 테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테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네, 대장주 위주로 한번 매매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제가 블로그에 항상 네, 대장주나 그 테마에 대한 분석 올리고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